자, 그러면 선택된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 파일로 가져가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일 하나를 만들죠. 그래서 파일 new 500 정도로 잡고요. 그다음에 OK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 파일이 만들어져 있고 일단 흰색보다는 색깔을 좀 바탕으로 놓고 싶다고 하면 여기 이제 그 컬러 칩하는 게 있는데 이쪽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에 있는 것이 foreground 컬러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이 background 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foreground 컬러는 붓이라든지 어떤 색을 집어넣을 때 그것의 어떤 기본 컬러가 되는 거고요. background 컬러는 지우개라든지 뭐 그런 거 쓸 때 그 지우개를 썼을 때 어떤 컬러로 대체되느냐 그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예를 들어서 요거를 본다면 지금 붓 툴인데요. 지금 붓이 좀 큰데 브러쉬 툴을 가지고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든지 뭔가를 하면 작업을 하면 이 foreground 컬러로 작업이 되고요. 그래서 이레이서 툴인 이 지우개 툴을 가지고 지우게 되면은 그 background 컬러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색을 바꿔서 한번 보면 지금 이 색 부분 컬러 칩을 클릭을 해서 foreground 컬러를 한 파란색으로 하고요. 그리고 background 컬러를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붓으로 지금 뒤바뀐 것 같은데 붓으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우게 되면 그 흰색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백그라운드 컬러인 빨간색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좀 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지우개 툴로 지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디폴트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조그마한 요 얘네들을 클릭을 해서 디폴트로 바꾸면 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이 컬러 피커는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컬러를 정할 수도 있고 집어서 정확하게 RGB 밸류를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MYK 컬러 배합을 해서 색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그 웹 디자인 같은데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헥사 코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차차 설명을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그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포그라운드 컬러를 이제 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그 흰색 말고 파란색 계통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색을 좀 집어넣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색을 집어넣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을 하고 색을 집어넣고 싶으면은 셀렉션 툴을 쓰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셀렉션 없이 그냥 가서 edit, fill. 그래서 foreground color, content, background color도 fill 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선택된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데 자 여기서 그 선택된 상태에서 edit, copy 그다음에 새로운 다큐멘트 들어와서 edit, paste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copy, paste 하면서 한 가지 변화가 생긴 게 이 레이어 팔렛을 보면은 지금 이제 백그라운드 우리가 처음에 파일을 열어서 색깔을 집어넣었던 그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지금 사과 이미지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떤 센터로 움직인다든지 좀 움직여야 될 경우에는 처음에 얘기했던 그 move 툴을 가지고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이미지가 이렇게 크게 잘리는 이유는 먼저 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픽셀 사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width가 894, 893 이렇게 가로 세로 width, height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500, 500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끼워 넣을 수가 없는 상태라서 지금 이렇게 잘려 나가는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리사이즈를 해야 되는데 레이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레이어 선택 여기 이제 레이어는 이런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미지 가서 죄송합니다. 에딧으로 가서 Free Transform Command T를 하면 됩니다. Control T.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지가 워낙에 커서 지금 바운딩 박스가 생겼는데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앵커 포인트도 보이는 거 보면 지금 바운딩 박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줌 아웃을 해서 보면 아웃을 해서 다시 레이어 선택을 하고 무브 툴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폼. 자, 여기 컨트롤 T 또는 커맨드 T 해서 보니까 이제 바운드 박스가 생겼고 아까 봤던 그 앵커 포인트 중앙 점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너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면은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Shift를 누르면 정비율로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클릭해서 움직여주면 또 지금 이제 그 커서를 어디에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좀 변화가 되는데 지금 완전히 갖다 대면은 스케일 툴로 변하게 되고요. 스케일 할 수 있게끔 또 그 코너 근처에 가게 되면 이렇게 로테이션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마음에 드는 어떤 위치나 크기가 됐다라고 하면 여기서 엔터를 쳐주면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래그를 해주고요. 잠깐 확대해서 잠깐 보면은 지금 그렇게 셀렉션이 아주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레이스 툴을 가지고 이렇게 지워줘도 되고요. 조금씩 이레이스 툴도 마찬가지로 붓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 조정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셀렉션을 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잘 하면 좋겠지만 이제 어느 그 레이어를 좀 지워줘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레이스 툴로 지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레이어에 잠깐 보면은 이 상하 외의 부분들은 이런 체커보드 무늬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투명하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픽셀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잠깐 가려서 보면은 이제 이 부분들은 다 투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뭐가 있는 것은 다 보이겠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겹치는 효과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투명을 넣어서 하게 되고요. 잠깐 이제 줌 아웃을 좀 해서 자, 이미지 하나만 더 넣어보죠. 그래서 얘를 한번 꽤 큰 이미지인데요. 이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컬러 렌즈로 빨리 선택을 해서 지금 해서 인버트를 해서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붓툴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26인데 여기 와서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게 전체 이미지가 워낙에 커서 붓을 좀 크게 해도 많이 크게 해도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로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 부분에 좀 빠진 것 같은데요. 그 해상도가 크니까 그 어떤 셀렉션도 굉장히 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셀렉션 툴 자, 뭐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카피해서 페이스트를 해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 무브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가져가도 됩니다. 그래서 무브 툴을 보면은 지금 언두를 잠깐 하고요. 무브 툴을 이미지 안으로 가져가게 되면 가위 모양이 되는데 이제 잘라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끌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파일에다가 위에 얹으면 되고요. 이미지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지금 전체 이미지를 다 가리고 또 가렸는데도 뭐 더 이상 뭐 별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뷰로 가서 줌 아웃을 좀 해보죠. 이제 물론 이 줌 툴을 써도 되지만 줌 아웃을 해서 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커맨드 마이너스를 하면 이제 줌 툴이 되는데 플러스를 하면은 줌 인이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자동적으로 그 창이 이 윈도우가 파일 윈도우가 자동적으로 리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데 우리는 그 바운딩 박스를 찾아서 지금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커맨드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던 것을 커맨드하고 옵션 또는 컨트롤 Alt를 누르고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게 되면 창의 사이즈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죠. 굉장히 작게 해서 일단 아까 그 툴 줌 툴 하고 edit free transform. 자, 이렇게 큰 이미지가 지금 요만큼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줄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줄이고 가져와서 자, 어느 정도 크기가 됐으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커맨드 Alt 누르고 커맨드 옵션 누르고 또는 컨트롤 Alt 누르고 플러스를 눌러서 확대를 좀 하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엔터를 치고요. 지금 보면 이제 그 새로 가지고 있는 레이어가 위에 있고요. 그게 밑에 있는데 지금 이 레이어 윈도우 상에서 보여주는 순서가 이 이미지 캔버스 안에서 보여주는 그 순서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여기서 맨 위에 있는 게 이 캔버스에서도 맨 위에 있고요. 맨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 맨 밑에 있게 되고 그 이제 같은 사과들이라서 좀 헷갈리니까 레이어 이름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그 이름 부분에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 1 애플 2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그 무브 툴이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단 그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 사과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그 사과 이미지 레이어 상 아무데나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도 사과 이미지가 움직이게 됩니다. 사과 1 이미지가. 그런데 이제 이게 레이어가 많다 보면은 조금 이제 불편할 때가 있는데 일일이 레이어 팔렛에 가서 이제 선택을 해주고 움직여야 되니까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오토 셀렉트를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 셀렉트는 무브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오토 셀렉트를 했을 때는 이 무브 툴로 그냥 클릭하는 부분들이 레이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사과 1 선택하면 레이어 1이 선택이 되고 사과 2 선택하면 레이어 애플 2 레이어가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가 또 간혹 가다가 이게 오토 셀렉트가 켜져 있으면 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내용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이거를 켰다가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사이즈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그 레이어의 어떤 색깔 조정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레벨션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좀 더 밝게 자, 이런 식으로 그 뒤에 것을 좀 뭐 사이즈를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커맨드 T, Free Transform 그래서 사이즈를 좀 작게. 자, 그리고 뒤에 만약에 이 상화가 실제적으로 뒤에 있다라고 하면 조금 어떤 이미지를 포커스에서 좀 흐리게 하려면은 필터 가서 우리가 많이 보는 효과인데요. 블러 효과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뭐 보통 블러를 해야 되고 가우시안 블러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정을 그 레디어스는 그냥 그 픽셀을 얼마만큼 할 거냐 블러를 할 거냐 그거고요.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해서 원하는 어떤 효과를 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한 가지 좀 그냥 보여드린다면 필터로 가서 렌더 클라우드를 하면은 구름을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컬러를 파란색으로 스포이드 툴로 샘플 해준 다음에 오케이 하고 필터 렌더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그래서 Move 툴과 Fill Color 한번 살펴봤습니다.